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뱅가드에 이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비트코인 폭등 이끌 두 가지 호재는 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가지 호재에 대해서 이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호재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공고한 변경이라는 겁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는 2026년 1월 5일부터 메릴 린치와 프라이빗 뱅킹 뱅크 등 이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의 1%에서 4%를 비트코인 ETF에 할당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상당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이제 상징적인 대형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포트폴리오의 1에서 4%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엄청난 양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산의 이 1에서 4%는 이 일반 개인이 투자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치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1에서 4%를 실제로 비트코인 ETF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걸 직접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의미가 큰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필수적인 안전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투기 수단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워낙 이제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제 큰 수익률을 한꺼번에 얻기 위해서 이제 투기적인 수요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관에서도. 근데 이제 그게 넘어서서 이제 안전자산, 하나의 이제 포트폴리오의 해지 자산으로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4%를 이제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다른 자산들과의 이 가격 변동성을 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해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요하게 이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자산 규모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거대 금융기관의 진입이 자본 유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문호 개방은 다른 월가 금융기관들의 동참을 유도할 것이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이 파라볼릭, 즉 포물선 형태의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불리시한 전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월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월가 금융기관들도 분명하게 동참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뱅가드의 이제 드라마틱한 입장 변화를 들고 있죠. 이거는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장 이제 보수적인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에서 이 암호화폐 ETF를 이제 허용했다라는 걸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이쪽에서 뱅가드에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ETF를 출시할지는 아직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허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하는 데 큰 영향을 또 미쳤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11조 달러를 운영하는 이 퇴직연금 시장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비트코인을 인정한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스윙 트레이드가 아닌 이 세대적 차원의 자산 배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금융기관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들을 하나씩 나오고 있고, 자, 뱅가드가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자금 유입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라는 소식입니다. 불과 36시간 만에 시가총액 2천억 달러가 이제 불어났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이제 단기적으로 크게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뭐 내재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비판을 했던 금융기관에서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뭐 XRP나 솔라나까지도 이제 ETF 거래를 전격 허용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이게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캐비넷의 공개 지지, 이 파월 후임에는 코인 큰손이라는 기사입니다. 제롬 파월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내년에 사임을 하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친암호화폐 성향의 케빈 헤셋이라는 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발언까지 내면서 그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에서 칼시 예측 시장이 칼시에서 헤셋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확률이 기존 66%에서 85%까지 수직 상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케빈 헤셋이라는 이 사람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발탁된 인물이기도 하고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을 100만 달러가량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을 총괄한 이력도 있어서 이 업계의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실제적으로 이제 몸담은 이력도 있고 코인베이스 주식도 이 100만 달러가량 이미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앞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결국에는 연준 의장이 가장 큰 힘은 결국에 금리 결정이잖아요. 금리를 결정함으로써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 권한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금리를 여기서 이제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블랙록의 레리 핑크, 비트코인에 대한 틀린 생각 크게 변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최근에도 뱅가드처럼 자신들의 그 입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한 적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JP 모건의 회장도 똑같죠. 근데 이제 이 블랙록 회장인 CEO인 이 레리 핑크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새롭게 보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돈 세탁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인정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모든 희망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구매한다면 이 비트코인을 중요한 투자 수단으로서 포트폴리오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단기 거래가 아닌 해지 수단으로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좀 더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제로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이야기를 했고 레리 핑크 역시 비트코인에 대한 크고 광범위한 이 사용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이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나와서 지금 암스트롱 CEO랑
블랙록 CEO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자, 코인베이스 CEO는 이제 미국 주요 은행들과 데이터 자산 거래 시범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사진을 같이 이렇게 찍고 있죠. 레리 핑크 회장과 이 암스트롱 회장 같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같이 대화를 나눈 걸 이야기하고 있고, 최고의 은행들이 이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반하는 은행들은 뒤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이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이 블랙록 회장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더욱 그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겠죠. 앞으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많이 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토크나이제이션, 이 토큰화는 결국에는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나 레리 핑크 회장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리 핑크 회장도 토큰화가 금융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토큰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24년 3월 출시된 블랙록 USD 인스티튜셔널 이 디지털 유동성 펀드 같은 경우는 운용 규모가 28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산이 이제 토큰화 될 것이다 라고 레리 핑크 회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코인베이스 CEO가 이야기하는 주요 은행들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미국의 대학 기금이 비트코인 편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제 하버드, MIT, 뭐 이런 주요 미시간대 같은 경우는 주요 대학 기금들이 2025년 회계연도에 디지털 자산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평판 리스크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의 투자 비중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지금 이제 대학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하버드에서도 들어왔고 MIT에서 들어왔고 지금 미시간대까지 주요 대학들이 모두 다 들어온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3분기에만 보유량을 3배 넘게 확대해서 약 680만 주, 약 4억 4,290만 달러 규모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산 건 아니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를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 기금에서도 직접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늘려가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기관 자금들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 자금이 돌아왔다. 암호화폐 시장 겨울 아니다 라는 기사고, 여기서도 지금 뱅가드에서 자금 ETF, 암호화폐 ETF에 이제 허용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여기 자산이 들어오는 효과들을 거두고 있고, 아크인베스트는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주식을 또 추가로 매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7,500만 달러 추가를 매수했고, 아마 이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부터 계속해서 빠르게 이제 삼아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을 빠르게 삼아오고 있는데, 지금 코인베이스 주식을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 모으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는. 그리고 이제 블리시 주식도 지금 사 모으고 있고, 로빈후드도 이제 사 모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각각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 주식은 28,315주를 매수했다고 하고, 블리시 주식은 42,434주, 그리고 로빈후드는 1,951주를 매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늘려가려고 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코인 시장 폭락 비웃듯 11월 암호화폐 VC 투자가 역대급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11월에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비트코인에서. 근데 오히려 벤처캐피털의 투자액은
역대급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관들의 장기적인 신뢰를 입증하는 동시에 이 탈종화라는 암호화폐의 본질이 거대 자본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우선은 이제 VC들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총 이 벤처 투자액이 144억 8천만 달러로 급증을 했습니다. 11월 달에만. 그래서 지난달 2달간의 수치를 합친 것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격 압박에도 불구하고 벤처 캐피털 기업들은 암호화폐 공간을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자 글로벌 경제 혁신의 연료로 평가하면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벤처 캐피털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2년 보고 투자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VC 거래에서 주요적인 게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에 103억 달러를 전량 주식으로 인수한 것이 좀 주요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콰이어 캐피털 등이 주도한 칼시의 10억 달러 투자 유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판테라 캐피털 등이 참여한 400억 달러 가치 평가 기반의 리플에 대한 이 5억 달러 전략적 투자가 또 대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일러 역시 비트코인 전 세계 경제 엔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영국에서도 이제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규정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점점 이제 제도권 안으로 제도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영국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으로 재산으로 인정하는 디지털 자산 등 재산법을 제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이날 찰스 3세 국왕 재가를 받으며 효력을 이제 발휘했는데, 이 법률은 기존 재산 분류인 물리적 재산과 권리성 재산에 이어서 디지털 자산을 세 번째 보분주로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은 자산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 보호 자체가 안 됐던 자산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근데 이번엔 이 법률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대체 불가능한 NFT 토큰 같은 경우 온체인 기반 자산으로 여기에 이제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법원은 그동안 개별 사건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재산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를 명시한 법적 근거는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소비자와 투자자가 소유권을 이제 갖게 됐고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자산으로 디지털 자산이 이제 명확한 재산으로서 규정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 제도권 안으로 이제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디지털 자산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흐름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0주 이동평균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기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느냐 안 맞느냐가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여기를 크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더욱 좋겠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래들의 흐름들도 살펴볼 건데, 고래들이 살짝 매수세가 나오긴 했어요. 보라색 고래, 갈색 고래들. 근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큰 매수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고래들도 접근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여기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강한 반등세가 또 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